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가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심장 근육 자체에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심장근육병, 심근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심장근육병인 비후성 심근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름도 너무 생소하고 이게 위험한 병인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네, 비후성 심근증 말만 들어도 어렵고 어떤 병인지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비후, 즉 두꺼워지는 병입니다. 보통 심근의 정상 두께는 10mm를 넘지 않는데 비후성 심근증의 경우는 15mm 이상, 심하면 30mm 이상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근증은 보통 희귀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장이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증은 비교적 흔한 편이라서 약 500명 중 1명 정도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꺼워지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운동을 해서 팔뚝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멋지게 두꺼워지면 힘이 세지고 더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 수 있는 것처럼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혈액을 더 많이 내보낼 수 있으니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펌프와 같은데 이 펌프의 벽이 안쪽에 너무 두꺼워지면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심장 안에 공간이 좁아지니까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또 두꺼운 근육을 움직이려면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게다가 좌심실 피를 짜면 대동맥으로 이렇게 피가 나가게 되는데 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통로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히기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피가 심장에서 나가는 길목이 두꺼워진 근육에 의해 일부 가로막히는 겁니다. 마치 그러면 물이 지나가는 호수가 눌린 것처럼 혈액이 잘 못 지나간다는 말인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심장벽, 특히 좌심실 중격이 두꺼워지면 마치 호스가 안쪽이 두꺼워져서 내부 지름이 좁아지는 것 같이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심장이 온몸에 피를 내보내는 출구 쪽에 압력이 걸리고 혈류가 방해를 받습니다. 또한 심장 근육이 너무 두꺼워지면 뻣뻣해져서 이완이 잘 안 되거든요. 심장이 쉴 때 충분히 피를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 몸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운동할 때처럼 많은 피가 필요할 때는 심장이 따라가지 못해서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심장에 맥박에 이상이 생기는 부정맥이 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심근이 두꺼워지고 조직 배열이 흐트러지면 심장의 전기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맥이 불규칙해지거나 아주 위험한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정맥이 돌연사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 중에서는 두꺼워진 심장 근육 때문에 혈액순환이 얼어지고 심장 리듬도 불안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심비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영상을 보았는데 비후성 심근증에서는 왜 심장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보통은 고혈압이나 판막 질환이 있어서 이 좌심실이 혈액을 짤 때 그 압력이 많이 증가되면 그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심비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 것인데 이 비후성 심근증은 이런 다른 원인이 없는데도 심장 근육 자체가 두꺼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많은 경우에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유전성 심장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고혈압이나 판막 질환 등의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이죠. 유전이라고 하셨는데 친구 가족 중에는 이런 병이 없고 부모님도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친구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나 다른 가족들도 위험이 있을까요? 네,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많은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 중에 한쪽이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이를 물려받을 확률이 50%인 우성 유전 방식으로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분처럼 모든 환자분이 다 가족력이 있는 건 아니고 가족력이 진짜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없던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본인한테 발생해서 심근증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가족력이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실제로 환자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되었다면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 친구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비후성 심근증을 의심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비후성 심근증 환자 중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해서 모른 채 지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이 많이 두꺼워지고 이제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제일 흔하고요. 가슴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아니면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실신, 기절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젊은 운동선수가 갑자기 경기 중에 쓰러지는 경우를 종종 비후성 심근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돌연사 위험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이 젊은 층의 심장 돌연사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멎는 안타까운 일이 비후성 심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전체 환자 중 일부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되면 이러한 심장 돌연사의 위험 인자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가 많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한테서는 돌연 심장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심장 돌연사에 초점이 맞춰져서 치료법도 많지 않고 또 너무나 무서운 병으로 생각하고 환자들에게 그냥 운동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돌연사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니 너무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위험을 관리해 나가면 되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친구는 건강검진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병을 진단하려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검사는 이제 심장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로 심장 근육의 두께, 움직임, 혈액의 흐름 상태를 직접 살펴보면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심초음파에서 자심실벽이 일정 두께 이상 두꺼워진 게 확인이 되고 혈액 흐름에 방해가 있는지를 보면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없고 운동 시에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자심실 유출로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심장 초음파를 찍는 운동 부하 심전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심장 MRI를 찍어서 심근의 상세한 구조나 섬유화 유무를 평가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영상 검사를 통해서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되면 심장 돌연사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24시간 또는 최근에는 3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지속해서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활동 심전도 검사를 해서 부정맥의 유무를 확인하고 러닝머신을 뛰면서 심전도, 산소 섭취량,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심폐기능 검사도 시행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관련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진단 확진이나 가족들 검진을 위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환자분의 병력과 가족력의 청취가 되겠습니다. 이 가족 중에 이런 심근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이 있거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급사한 분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본인이 겪었던 증상, 특히 실신의 병력, 갑자기 기절하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서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교수님, 지난 신비대 영상에서 네. 되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선생님, 제가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는데 수면 내시경을 해도 되나요?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는 경우 심기능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심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심부전의 증상, 숨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확장성 심근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면 내시경을 못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진단이 되셨으면 심장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심장내과 선생님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면 내시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혈압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나요? 고혈압에 의한 신비대는 혈압 조절하고 식단 조절하면 치료가 되나요? 이게 다시 치료가 되는 정상으로 그런 질병인지에 대한 그래서 고혈압 때문에 심비대가 생겼다. 그러면 아령 들고 제가 운동하면 팔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운동을 쉬게 되면 다시 근육이 얇아지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얇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두꺼워진 경우.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고혈압이 치료된다고 해서 근육이 다시 정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나면 근육의 두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 근육이 두꺼워진 다음 단계가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의 단계인데 고혈압 때문에 생긴 심부전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잘해서 혈압이 잘 떨어지면 심부전에서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침을 많이 해도 심장이 커지나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처음 들었는데 아마 심장이 심부전 때문에 커졌고 그것 때문에 폐에 부종이 생겼거나 폐에 물이 차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기침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침을 많이 한다고 심장이 나빠지는 경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팔순 노모이신데 기침이 오랫동안 계속돼서 병원에 갔더니 심비대라는데
우선적으로 기침을 멈추거나 덜하게 할 수는 없나요? 기침의 원인이 심장 때문에 뭐 심부전, 폐부종 때문이면 당연히 이뇨제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마 기침만 있는 걸 봐서는 기침 자체가 심부전의 증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을 찾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만성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한 판막 폐쇄 부전과 협심증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심장이 커질 때 흉곽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갑상선 및 뼈가 아플 수 있나요? 심혈관 카페에서 몇몇 분이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 신비대 관련한 영상을 보고 나니까 관련이 있나 궁금합니다. 신비대가 있어서 심장이 커지면 그것 때문에 심장이 늘어나고 주위 조직을 눌러서 증상이 있는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심장이 커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심장이 그 정도 커지려면 아마 심부전이 상당히 진행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이런 다리 부종에 이런 증상이 생기지 심장이 늘어나서 어떤 조직을 압박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원인을 찾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심장벽이 두꺼워져 있다는데 혈압약 복용하라고 대학병원에서 처방해줘서 먹고 있는데요. 목조임과 호흡곤란, 힘없음이 약 먹기 전에는 있었는데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주 높은 혈압이 뭐 180 이렇게 많이 높은 경우에는 뭐 두통이라든지 혈관이 박동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혈압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약을 드시면서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증상들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 증상,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후성 심근증의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